굉장히 큰 원전 수출권이 하나 있습니다. SMR, 해체 폐기. 우리가 기후위기 극복하자고 원시시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네네. 태양광으로 하려면 전 국토를 이제 다 덮어야 된다. 제가 2024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 탑5에 대해서도 네, 기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위. 5위. 네. 바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뭔가 제 그 해명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어쩔 수 없는 게 네. 그 제가 여러 이렇게 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뭐 기사도 쓰고 방송도 하고 하지만 네. 다른 데도 조금씩 좀 나오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대부분 그 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에너지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내가 있는 이런 그 위치, 그 다음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따라서 얘는 진짜 나쁜 에너지원일 수도 있고 얘는 진짜 쓸데없는 에너지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빼고 네. 그냥 산업적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게 투자 채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 조금 관심이 있고 돈의 흐름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기후위기 관련된 산업들이 뜬다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상식을 좀 더 넓히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순위는 역시 제 마음대로 그냥 뽑은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잘 아는 순서일 수도 있어요. 그냥. 네, 좋습니다. 네. 아, 정치적이라는 거 갑자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동의가 확 되네요. 네. 바로 아마 5위부터 얘기하면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가장 정치적인 에너지입니다. 네. 원자력 분야가 올해 정말 주목받고 있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원자력 하면 그냥 원전 건설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일단. 네. 그렇죠? 네. 이 엄청 큰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고. 네. 일단 그 산업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올 연말에 네. 굉장히 큰 원전 수출권이 하나 있습니다. 8조짜리인데요. 이게 체코 수출 결정이 올 연말에 있습니다. 2024년 연말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뉴스를 쭉 팔로우를 해 가시려면 연말까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우리나라가 작년 말에 지금 정부가 어찌됐건 친원전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원전 생태계를 살리겠다고 여러 가지 협약도 맺고 대출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한울 3, 4억이라고 저기 울진에 있는 건데 그거를 건설을 해요. 근데 요즘 건설업 되게 안 좋잖아요. 막 무슨 PF 따위로. 그런데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여러 기회 중에도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런 대형 원전이 4조에서 한 8조 사이인데 절반은 원자로 비용이고 절반은 건설 비용이에요. 그러면 원자로 발전소 한 기 할 때마다 한 2, 3조 정도가 이제 그 정도의 매출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그 발전소를 짓는 것 자체가 건설사 입장에서는 되게 주요 고객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고요. 뭐 수출, 건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나옵니다. SMR, 해체 폐기 이 분야에 조금 집중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SMR? SMR이 뭔가요? 소형 모듈형 원전, 스몰 모듈레이트 리액터라고 해서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긴데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우리가 대형 원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에 한 용량은 한 7분의 1, 8분의 1, 뭐 한 100에서 300 그 원자력 하나가 1,500메가와트, 1,400메가와트 정도거든요. 근데 SMR 한 기는 100에서 한 300메가와트 사이에 이런 좀 작은 원자로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전하면 무슨 가장 처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 몸에 해롭다? 그렇죠. 왜 특히 이게 클수록 몸에 좀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작게 만들어 보자. 그런 거네요. 네, 좀 작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폐기물도 좀 덜 나올 거고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사실 건설하는 그 사이트를 찾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얘는 한 축구장 정도만 있으면 하나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좀 작게 지어보자. 접근이 쉽겠네요. 네. 좀 그렇게 해보자. SMR이 산업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거는 우리 아까 기후이야기 얘기했지만 네. 탄소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석탄 발전소를 없애야 돼요. 석탄이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서. 네네. 그러면 석탄 발전소가 없어지면 전기는 또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기후위기 극복하자고 원시시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전기는 만들어야 되고.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대형 원전을 지을 거예요. 아니면 거기 다 재생에너지로만 할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데다가 조그만한 원자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궁극의 목표가 석탄 발전소가 없어지는 2030년쯤 우리는 SMR을 다 개발을 해서 이걸로 바꾸자. 약간 이런 느낌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수백조 규모고요. 전 세계 글로벌하게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원전도 되게 많아요. 한 500기인가? 400 몇십 기인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없애야 되잖아요. 공짜로 없애지 않습니다.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해체 사업,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도 언젠가 멈추게 될 거고 언젠가는 다 해체를 해야 돼요. 근데 해체할 거면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체 산업. 그 다음에 또 원자로에서 나오는 이런 나쁜 말이 아니라 그냥 쉬운 말로 핵폐기물. 정부 언어로 사용 해결료. 그 핵폐기물과 사용 해결료 이 두 개도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산업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좀 빨리 필요한데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인데 폐기도 마음대로 못하네요.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완공된 게 전 세계에 딱 하나 있어요. 핀란드에. 지하 2,000m인가? 네. 이렇게 땅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이제 하는 건데 그 핵폐기물이 10만 년을 안전하게 최소 10만 년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럼 지질학적으로 10만 년 동안 안전할 수 있는 지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앞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후배들은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데요. 저희 과가 이제 영어를 하면 이제 지알러지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선 되게 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학문 분야 중 하나인데 이거 외국 나가서 너 전공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지알러지라고 하면은 오 막 이러죠. 진짜입니다, 진짜. 네. 이 과학도 4개를 다 해야 되고요. 네. 수학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죠. 근데 뭐 하나 특별하게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좀 한정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원자력 분야 같은 경우가 이제 수출, 건설, SMR, 해체, 폐기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 올해가 좀 산업적으로는 이제 기점이 되는 한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5위로 꼽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바로 4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원자력 얘기를 해줬으면 반대쪽 얘기도 해줘야 돼요. 반대쪽.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네, 그렇죠. 풍력과 태양광.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 중에서 근데 어떻게 풍력과 태양광을 딱 지목을 하셨나요? 사실 여러 재생에너지. 그렇죠. 재생에너지 중에 비중이 가장 많은 게 어떤 에너지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태양광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수력입니다. 수력 발전이 재생에너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샨샤떼 그 무너지면 끝난다라는 거기가 발전량이 엄청 많아요. 예전에 숫자를 다 외우고 있었는데 그게 원자력 발전소 몇 기 분량의 그걸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수력 발전은 정말 깨끗하잖아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저녁에는 양수 발전 돌려서 또 할 수도 있고 근처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재생에너지 중에 비중이 높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데 가면 그 수력이 한 70%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벌써 R200이 거의 달성이 돼가고 있어요. 원래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말 여건에 따라 다른 거고 네. 풍력과 태양광은 이제 어디서나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태양광으로 하려면 전 국토를 이제 다 덮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냥 그 태양광 싫어하는 쪽에서 하는 말씀이고 태양광은 사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가정이나 뭐 공장에서 이렇게 예비 전력이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고 아니면 뭐 정말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데는 좋죠. 사실 태양광 발전소 하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중에 유일하게 대량으로 돌릴 수 있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원자력이 좀 위험하고 폐기물이 많다라고 하지만 풍력과 태양광은 이제 너무 의존적인 에너지원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원할 때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바람이 안 불면 못 쓰고 어두우면 못 쓰니까. 뭐 이런 단점들이 있긴 한데 글로벌하게 산업적으로 봐도 원자력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봐도. 성장 가능성도 많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은 아까 한 번 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많아요. 근데 풍력이랑 태양광은 되게 그 여러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입장에서 풍력과 태양광, 물론 대기업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 알짜 회사들을 선별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실제로 이런 걸로 그 많이 손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잘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네. 대기업이라고 안전하진 않습니다. 네. 중요한 네. 팁이네요. 네. 역시 머니투데이 계시니까 머니와 관련해서 돈 얘기가 제일 네, 중요합니다. 팁을 주셨습니다. 네. 저도 제가 태양광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주변에 태양광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들은 게 많으니까 네. 그게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여건이 된다면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수력을 따라갈 수가 진짜 없겠네요. 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또 다음 순위로 넘어갈까요? 3위는 네. 2차 전지를 꼽았습니다. 또 2차 전지네요. 네. 역시. 작년에 1위를 했으니까 그러네요. 올해도 탑5 안에는 들어야죠. 네, 1위가 아니라 2위도 아니고 3위네요. 좀 내려왔네요. 네, 이게 그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2차 전지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위를 줬는데요. 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뭐 새로운 게 딱 나오면 네. 그러니까 얼리어답터라고 하죠. 미리 막 경험해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간 흔히 말하는 뭐 패셔니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나는 환경을 위할 거야. 뭐 이러신 분들은 이미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구매가 어느 정도 다 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럼 긴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보조금입니다. 전기차 사는데 보조금을 많이 줬다가 그걸 이제 다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그냥 일반인, 저 같은 일반인 같은 경우 뭐 보조금도 안 주는데 굳이 내가 전기차를 왜 해? 맞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확 수요가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계속 커지는 시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커져야 될 시장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3위로 꼽아봤습니다. 네, 정말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2위는? CCS와 CCUS를 꼽았는데요. 네. 요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조선업 중심의 CCS와 CCUS. 조선업 중심.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 또 조선업을 뺄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글로벌 1위 조선사, 네. 조선강국, 네. 대한민국인데요. 조선사를 약간 살려주기 위한 그러니까 조선업 중심이긴 한데 CCS 덕분에 뭔가 조선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느낌은? 이게 탄소를 운반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운반할 거예요? 비행기로 운반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 다 LNG 광구는 큰 것들은 바다에 많잖아요. 네. 물론 육지에도 있는데 네. 바다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탄소를 저기 중동 어디에 폐 광부에 묻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동시켜요? 파이프로 연결을 못 하잖아요. 다 이거 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산화탄소 운반선, 탄소 네. 운반선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간혹 가다가 이제 경제기사 잘 보시고 이제 산업기사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주요 3사 중공업 조선기업 세 곳에서 가끔 이산화탄소 운반선 수주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발성은 아닐 거다. 만약에 이게 CCS, CCUS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반에 대한 그 니즈는 당연히 많아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된 배가 필요할 거고요. 근데 이 배가 없잖아요. 다 네.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CCS랑 CCUS, 조선업과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 어떻게 큰 줄기로 같은 게 이게 다 기후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CCS, 그쵸. 네. IMO,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그러니까 넷제로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데들은 넷제로 말고 그냥 탄소 배출량 빵 이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벙커 CU를 뗀단 말이죠. 네. 그러면 탄소가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거를 조금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LNG 선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 근데 LNG가 기후위기에 굉장히 나빠요. 그 벙커 CU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LNG는 약간 메탄이 나와서 이게 약간 프레온가스 비슷해요. 오존의 프레온가스처럼 굉장히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네. 더 나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후위기 측면,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서는 LNG가 좋은데 기후위기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에너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요즘에 또 나오는 게 뭐 에탄올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에탄올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뭐 수소 추진선, 수소 운반선 이런 것들까지 쭉 나오다 보면 아마 조선업이 작년에 LNG로 많이 재미를 받고 그게 한동안 이어지겠지만 좀 이런 좋은 분위기를 연장하는 좋은 이런 재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CCS 하고 있는 저희 동기들과 회사 동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링크를 꼭 보내줘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 1위는 네. 순전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모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도 해요. 제가 수소 빠돌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수소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힘든 게 우리 에너지가 빵인 나라잖아요. 네, 타고난 게 없어도 노력하면은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있다.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고 그 기술이 있으면 있는 곳에 가서 좀 싸게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가 투자하면 되고 시설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수소가 어디서 나오는 수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H2에서 나오는 수소? 네, 그러니까 그린 수소. 그러니까 이게 물을 수전해서 나오는 그 수소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만들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소가 아무래도 올해부터는 조금 작년 재작년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는 좀 뭔가 반등에 크게 오는 그런 전환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 그런 수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색깔이 되게 많아요. 색깔이 많다는 건 얘도 정치적인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핑크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핑크 수소는요. 원자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면 핑크 수소예요. 재생에너지로 만들면 그린 수소. 그 다음에 LNG를 개질을 해서 만들면 그레이 수소. 그 다음에 그 개질한 수소에서 탄소를 포집해서 잘 처리를 하면 블루 수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화이트 수소라고 있어요.
수소 하나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종류가 이렇게 많았어요? 네. 화이트 수소라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수소냐면 땅에 묻혀 있는 수소예요. 한 3km 정도를 그러니까 3,000m 정도를 시추를 하면 네. 수소층들이 있는 곳들이 있대요. 그럼 거기서 그거를 뽑아내면 이게 진짜 배기 수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별로 친환경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시추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환경 파괴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린 수소가 진짜 그린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화이트 수소도 진짜 깨끗하진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건 그 단순히 이제 탄소가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파괴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만드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만들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큰 장점이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석유랑 되게 비슷해요. 주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러니까 크게 산업군의 변화가 없이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산업군에 연계해서 잘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주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위를 수소로 꼽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우리나라가 연료 전지는 조금 상위권에 있어요. 기계공학 분야거든요. 터빈 엔진. 그러니까 기계공학의 꽃이 이제 LNG 터빈이 기계공학의 뭐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판왕. 정말 기계공학적으로 어렵고 만들기 어렵고 이거 다 잘해야 되는데 그거 잘하는 나라들이 유럽이거든요. 미국, GE, 지멘스 이런 데들. 네. 그런 곳들은 수소 연료전지보다는 그런 터빈, 바로 수소를 쏴서 거기서 바로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게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것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료전지 쪽, 그러니까 전지 쪽에 조금 더 우수한 기술이 있습니다. 약간 정치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네. 수소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아까 여러 색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만드냐 때문에 논란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만드는 건 좋은 거고 이렇게 만드는 건 나쁜 거다. 네.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 수소가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소 우리 오후에 막 햇볕이 쨍쨍 쪄서 태양광에서 전기가 엄청 나와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쓰지를 못하면 버리거나 끊어야 되거든요. 전력을. 그래야지 과부하가 안 걸리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하지 말고 이거를 수전에 시켜서 수소를 만들자. 이게 이제 그린 수소가 나오는 거고 에너지 저장의 한 분야인데 이렇게 하는 건 좋죠. 바람 막 불 때 풍력에서 에너지 많이 나오면 그걸로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쓰자. 이건 좋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저녁에는 전기 많이 안 쓰니까 원자력 발전은 24시간 내내 전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남는 전기 뭐 할 거냐? 이걸로 우리 그냥 수전에나 돌려서 어차피 원자력 쪽 이산화탄소는 안 나, 탄소 배출을 안 하니까 또 탄소 아니냐? 그린 아니냐? 그러면 이쪽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원자력은 나쁜 에너지고 그린이 아니야. 그래서 핑크인 거야. 너는 핑크. 그러니까 빨갛다라고까지는 안 하고 수소는 좀 좋은 건가 봐요. 빨간 거에 좀 연해서 핑크 뭐 이런 거 같긴 한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장난으로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드려서 심각한 이야기를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수소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고 그 근본적인 거에 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다 돈이랑 얽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집니다. 누가 나쁜 놈인지. 사실 아까 수력, 풍력 저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 뭐 박사를 하려고 원래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약간 현타가 왔던 게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태양광의 그 패드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도 다 소비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전기 엄청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순수한 친환경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실제로 태양광 네. 패널을 만드는 공장을 가보면요, 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동화예요. 기계 하나에서 이렇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반도체 비슷해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랑 반도체 공정이랑 비슷한데 반도체는 되게 미세 공정에 깨끗하고 그래야 되는데 태양광은 그보다 좀 많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네네. 그냥 위생복 같은 거 안 입고 들어가도 못 되고 좀 이런 게 있긴 한데요. 실제로 가면 전기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폴리실리콘이라고 태양광의 그런 핵심 그 소재가 있는데 그거 만들 때 보통 전기로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기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하는데 전기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어떤 전기로 어떤 에너지원으로 만드느냐. 이것도 아까 알리백 문제랑 또 엮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로 만들면 그러니까 어찌 됐건 어떤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탄소로 시작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미 경제 규모도 너무 커지고 사실 다 한꺼번에 대체도 안 되는 거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알리백도 좋고 CFE도 좋고 뭐 다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환경을 덜 파괴해야 한다는 그렇죠. 인식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주식집중 TV가 올해 아까 앞에 개편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계획과 맞물려서 이렇게 염현수 기자님께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환경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채널에 저희 전공을 좀 살려서 관련 이야기들도 좀 실어볼까 합니다. 네.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죠? 네. 불러주시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리기 전에 제가 항상 이거 맞는 거예요? 라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채널도 번성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